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명칭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김부식 찬 삼국사냐 삼국사기냐라고 이제 그것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만, 저는 고려사 권 17과 국보 표지제에 의해서 삼국사라고 명명을 하면서 삼국사 사관을 주장합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요, 삼국사 50권은 조선 팔도를 나타내는 역사책이 아니고 아시아를 나타내는 역사책이다. 그래서 삼국사는 재현하는 것이지 삼국사를 가지고 조선 팔도의 역사를 맞춘다라는 얘기는 이게 잘못된 거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여기에 산다고 해서 우리 조상들도 전부 다 여기에 산다라고 얘기를 쓰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 조상들의 업적은 조상들의 업적입니다. 그 조상들의 업적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까 하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삼국사를 조선 팔도에 맞추는 연구만 해왔습니다. 그러나 삼국사는 아시아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유라시아 기록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삼국사를 기본으로 해서 사관, 그러니까 삼국사를 바라보고 삼국사에 의해서 역사를 재현하는 그런 사관을 가지자는 것이 제가 삼국사를 주장하게 된 얘기입니다. 분명히 지금 삼국사 46권에는 고구려 백제가 남으로 월북으로 유연제를 다물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거는 고구려 백제가 조선 팔도에 있다는 것만 지금까지 생각하고, 또 조선 팔도인만 민족으로 보는 시각에서 보면은 이건 완전히 잘못된 기록이죠. 왜? 아니, 조선 팔도 이외에 지금 고구려 백제가 남으로 월북을 유연제를 다물었다. 그 혹자들은 이게 진출이라는 걸 써놓은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도 합니다만, 분명히 백제의 수도 고마성에 대한 기록이 삼국사와 구당서에 있습니다. 웅지르 동쪽에는 태산이 있는데 그게 바로 태산입니다. 그리고 고구려 평양성에 대한 기록이 요사에서 해주 서남 쪽에 있다고 그랬는데, 서남 쪽에 지금 찾아보니까 동황성이 있습니다. 바로 태산 북쪽에 있습니다. 그럼 고구려와 백제에 대한 수도가 있다면 고건부터 그쪽에 있다는 거예요. 유연제는 5월. 그 유연제는 5월은 치우천왕 때부터 신라가 망할 때까지 동인들이 활동했던 무대입니다. 그걸 지금까지 자꾸 조선 팔도에 옮기려고 했던 것이 이제 2년 이후의 생각이었죠. 분명히 상대사 신흥상은 삼국사의 권 46에 이렇게 여러 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그 중에서도 딱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상대사 신흥상에 대한 기록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 기록을 가지고 우리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고을 문집에 있는 겁니다. 그 고을 문집은 상대사 신흥상만 있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습니다.
최치원전에 46권에 있는 건 이제 최치원 열전이니까 최치원의 앞뒤가 다 있는 거고, 요거는 상대사 시중장에 관한 기록만 딱 있는 거죠.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상대사 시중장을 처음에 저는 이제 삼국사에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삼국사 46권에만. 근데 이제 분명히 최치원전에 개원필경집에 있는 것을 김부식 팀이 기록했을 것이다. 찾아보니까 이건 동국통감의 고원선생 사적이라는 부분이 있다는 자료가 발견할 수 있고, 요건 고원 문집에 있는 것이고, 요거는 동국통감 제강이라는 책에 똑같은 내용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럼 조선 시절에 여러 사람이 보았을 거예요. 근데 이 기록을 보고도 삼국사 50권을 조선 팔도사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얼마나 노력했냐면, 태종이 권건, 하륜, 이천맥에 명하여 삼국사 50권을 한 권으로 줄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건 삼국사 50권은 조선 팔도에 맞추기 위한 작업이었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권건은 이련의 역사 체계를 처음으로 사설을 좀 마련한 거예요. 동국사랑이라고. 근데 그 바탕에는 이련이 역사 체계를 쓰고 이승윤과 제왕기를 통해서 노래로 만들어서 그 노래로 만든 것이 주요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그건 유엔년호 5월을 지운 역사였습니다. 그걸 확인하지 않고, 유엔년호 5월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시절에. 그 고구려 백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분명히 삼국사 46권 이 얘기는 이렇게 마리깐과 정다왕이라고 하는 두 신라가 있는 그런 기록과 함께 이 낙랑왕국이 있다는 걸로 해서 진화에 낙랑군이 있다는 거, 그리고 선비가 가한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하자면 삼국사나 통일전이 아시아의 기록이다. 그런데 이제 그걸 지금까지 이련이 이 삼한만 얘기하고 그 뒤에 하는 것은 유엔제의 역사를 배제한다는 거예요. 그쪽의 역사를 한마디로 모으겠다. 으로 하는데 삼국사 46권을 이 남재서가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고구려 백제가 가라가 유엔제는 5월 지역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거든요. 우리는 이제 이거를 지금까지 여러 사람이 봤습니다만, 왜 상대사 시중장과 연결해서 우리 역사가 유엔제는 5월에서 조선 팔도까지 역사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는가? 그건 이 땅 사람의 독립정신과 관계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남재서 부분은 이렇게 요 부분이, 이게 지금 여기 고구리가 끝나는 거고 여기는 백제가 시작하는 부분이 없어지고 이제 백제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지워진, 쓱쓱 긁어서 지워진 이런 흔적도 있고, 이게 지금 현재 이 세 가지가 현재 눈에 보이는 그 변화 과정인데, 어떻게든 현재 요거는 건룡 4년에 발행한 책에 이렇게 공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제는 5월이 고구려 백제가 가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련이 최치원이 말한 얘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요렇게 요 부분만 따서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고구려 백제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얘기를 안 한 거죠. 그래서 성호 이익은 이 기록을 보고 고구려 백제가 유엔제로 5월을 통치한 것은 그거 얘기도 안 되는 얘기다. 그게 웃기는 얘기다. 가소라고 써놨습니다. 그리고 성호 이익의 이 뒤에 나온 개헌 필경집에는 상대가 시중장이 없습니다. 아주 빼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다산 정의하는 선생이 역시 사만에 대한 얘기만 하고 고구려 백제 신라 백제가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엔년 5월에 있다는 걸 배제를 했습니다. 역시 유엔년 5월을 고구려 백제가 통치했다는 것이 라고 생각을 했겠죠. 저는 삼국사 50권을 5월 유엔제로와 조선 팔도에 대입해 봤습니다. 25사 동의전도 남대서 18사 지역과 남대서 지역과 남대서 58번 지역과 조선 팔도에 대입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삼국사는 유엔제로 5월과 조선 팔도에 대입해 보면은 이 기록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아주 금방 나옵니다. 그리고 삼국사와 동의전의 공통 부분이 바로 유엔제로 5월 지역의 역사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의 가뭄 현상을 대입해 보니까 역시 유엔제로 5월 지역이고 홍수에 대한 고구려 백제 신라의 홍수 기록을 가지고 유엔제로 5월에 해보니까 유엔제로가 조선 팔도에 대입해 보니까 역시 유엔제로 5월 지역에 먹을까. 그리고 고구려 백제의 패망 지역을 5월 유엔제로와 조선 팔도에 대입해 봤습니다. 그리고 백제 수도에 대한 것도 유엔제로 5월과 조선 팔도에 대입해 봤습니다. 그리고 백제 인구도 유엔제로 5월 지역과 조선 팔도에 대입해 봤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의 일시 관척지도 유엔제로 5월과 조선 팔도에 대입해 봤습니다. 그리고 김준의 특산물도 유엔제로 5월과 조선 팔도에 대입해 봤습니다. 그리고 신라의 민속절에는 8월 15일과 구구절, 그리고 달도절, 이것도 유엔제로 5월과 조선 팔도에 대입해 봤습니다. 그리고 화랑도 관련한 것도 유엔제로 5월과 조선 팔도에 대입해 봤습니다. 그리고 백제가 패망하고 발해 발갈과 신라가 나누어 가졌다는 것도 유엔제로 5월과 조선 팔도에 대입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공통 부분과 구체적인 내용이 유엔제로 5월 지역에는 최우천왕 때부터 지금 최치원 시대까지 일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역사의 전통이라든지 말하자면 그 가계의 연속성이라든지 이게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착오가 됐느냐? 예어 서쪽에 있는 낙랑군과 옥저 동쪽에 있는 낙랑군의 구별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의 낙랑 왕국을 역사를 이련히 지우면서 확인을 못한 거죠. 근데 이건 아을 4년 때부터 천년의 역사더라고. 그러니까 이건 낙랑군 사만하고는 아무 관계없고 기자조선, 위만조선하는 그것하고도 관계없고 한사관하고 관계없는 지역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에는 가한신이 있다고 해서 마리간이 고구려에서 독립하는구나 하령을 느꼈었고, 만주 원류고와 요사에 의해서 지금 만주가 신라 땅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삼국사에서 631년 신라와 고구려의 경계가 나타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삼국유사에도 자정법사가 선덕왕의 신라와 정신대왕의 신라로 다녔다는 것은 규명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국사 50권과 동의되는 유엔전의 5월과 조선 팔도에 대입해서 보니까 우리 역사는 조선 팔도를 나타내는 역사가 아니다 이겁니다. 예? 지금 우리는 의자왕 때 웅진을 충청도 공주 한성을 하남 광주 지역으로 얘기하고 보장왕의 평양성을 지금 평안도 평양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서와 일치하는 웅진과 한성과 평양성은 찾아보면 유엔전의 5월 지역이었다. 예? 그리고 삼국사의 고구려 백제가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엔전으로 답으라 했다는데 바로 그 지역이 남대세 지역이고 5월과 제로 사이가 4만 50국 중에 사로국이 아니 78국 중에 사로국이 신라가 그 사이에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삼국사를 재현하고 동의전을 재현해서 조선 팔도사가 아닌 아시아 지역이 이 지역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 역사를 분명히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삼국사 사관은 제가 삼국사 사관이 뭐냐 이렇게 보면 삼국사 46권에 고구려 백제가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엔전을 담으라는 기록이 있으니까 이것은 남대서 58과 일치한다. 그러니까 삼국사 50권은 유엔전은 5월과 조선 팔도에 대입해 보니까 유엔전 5월 기록이 많다. 그리고 진화 18사 동인들은 남대서 58지역과 조선 팔도에 각각 대입하여 보니까 역시 유엔전 5월 기록이 많다. 그래서 삼국사와 동의전의 공통 부분을 유엔전 5월과 조선 팔도에 대입하여 보면 삼국사 1권 46즉 유엔전 5월 지역에 그걸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삼국사와 동의전을 아시아 무대로 한 역사 기록이 말하자면 아시아를 무대로 했다. 그리고 백제, 운진, 한성, 고구려, 평양성에 대한 자료를 대입하여 보니 유엔전 5월 지역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제 현재와 같이 우리가 동의전과 삼국사를 한반도 그러니까 조선 팔도에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자세한 수도를 찾을 수가 있다. 웅진은 태산 서쪽에서 한성은 동항성과 태산 사이에서 평양성은 동항성 근처에서 찾은 이 동항성이 현재 태산 북쪽에 안평이라는 시에 보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역사는 구리 때 그리고 고조선 때를 지나서 고구리가 유라시아를 하나로 하는 역사를 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가한제도다. 고구려의 지역장관이 가한입니다. 마리깐도 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구려 후예로서 구리의 후예로서 고구려를 개성하고 고구려 후예로서 고려를 개성하고 그 역사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삼국사는 아시아인을 동포로 생각하는 그런 역사의식에서 재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삼국사 후예가 하나가 되는 사관이 삼국사 사관이다. 저는 그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고려 이전의 역사는 삼국사와 동의전을 통해서 재현하고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후속 역사를 쓰면서 구리를 기준으로 하는 그 후에는 하나가 되는 역사를 만드는 것이 바로 주몽이 구토 회복을 담으리라고 해서 옛날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제시하는, 그럼 우리는 삼국사 사관으로서 구리에서 지금까지 온 역사를 정립하고 미래를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삼국사 사관이란 삼국사 후예가 하나 되는 그런 역사를 하는 것이 삼국사 사관이라고 제가